오늘서부터 이제 신호 전송과 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고 이때 그라운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밸런스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밸런스 전송, 언밸런스 전송, 밸런스 입력, 언밸런스 입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밸런스 입출력은 보통 프로용 기계, 업무용 기계에서 많이 하죠. 이거의 원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하나 보내고자 할 때 그냥 긴 전송로를 따라서 수미터 이상 수백 미터씩 가면 다음 단 장비에서 받아보면 이 중간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대전력 변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용량이 큰 SMPS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나다니면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전송 과정에서 유입된 노이즈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밸런스 전송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자 할 때 이것과 역상이 되는, 위상이 반전된 신호를 하나 같이 보내요. 그랬을 때 우리가 T라는 시점에 노이즈가 이런 게 하나 유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노이즈가 똑같이 타겠죠? 얘도 이렇게 올라탈 것이고 얘도 이렇게 올라타겠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 이 두 개의 신호 중 하나를 위상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콜드 쪽을 위상을 반전시키면 다시 이렇게 되고, 노이즈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신호는 이제 동상이 됐고 노이즈는 역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제 위상 반전을 해서 상을 뒤집죠. 그런 다음에 합쳐버리면 신호는 2배가 커지겠죠. 당연히 2배가 커지고 노이즈는 사라지는, 노이즈는 서로 정상 노이즈와 역상 노이즈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밸런스 전송이죠. 그러니까 밸런스 전송은 소위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입되는 유도되는 노이즈를 상쇄시키려고 태어난 방법이고요. 우리가 마이크는 굉장히 수 밀리볼트 정도로 레벨이 낮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이즈가 좀만 타도 SMP가 확 나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백 미터씩 끌고 가도 콘솔에서 받아보면 노이즈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밸런스 전송을 해서 그래요. 이게 밸런스 전송의 원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와 동상인 신호를 우리가 핫이라고 부르고요. 역상인 신호를 우리가 콜드라고 부릅니다.
이 핫하고 콜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가끔 가다가 하이, 로우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봬요. 이게 옛날에 모 국산 콘솔 중에 매뉴얼에 보면 핫, 콜드를 하이, 로우로 이렇게 표기한 콘솔이 있었어요. 매뉴얼에. 그 매뉴얼만 보신 분들은 이게 하이, 핫, 콜드를 자꾸 이제 하이, 로우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어쨌거나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핫, 콜드 접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이로우라고 하지 마시고 핫, 콜드 접지 이렇게 부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가만히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밸런스 입력을 하는 장비는 당연히 동상 신호 성분과 역상 신호 성분이 들어오겠죠. 받는 장비입니다. 동상 신호, 역상 신호가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핫, 얘는 콜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단에는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쪽을 상을 반전시켜서 합친다 그랬죠. 상을 반전시킨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고 합친다는 얘기는 플러스니까 이 동상과 역상을 합치는데 상을 뒤집어 합치니까 결국은 두 개의 신호를 이렇게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신호를 빼는 거니까 그 차만 뽑아내는 거예요. 차이만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위상을 뒤집어 합친다는 얘기는 위상을 뒤집어서 합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개의 신호를 뺀다는 얘기고 이거는 곧 두 개의 차만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두 신호를 빼서 두 개의 차만 가져가면 노이즈가 상세가 전송되는 동상들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동상 노이즈가 상쇄가 될 텐데 이 동상을 제거하는 능력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나타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CMRR이고요. 이거는 Common Mode Rejection Ratio죠. Common Mode Rejection Ratio.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하게 한국말로 하면 동상 제곱입니다. 동상 제곱이.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 입력을 수신하는 장비는 반드시 CMRR 특성이 좋은 회로로 우리가 수신을 해야 되겠죠. CMRR 특성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갖춰진 회로로 신호를 받아서 일단 노이즈를 상쇄를 시켜야 되니까 CMRR 특성이 좋은 회로로 우리가 수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CMRR이 특성이 뛰어난 회로로 받는다. 두 개의 신호만 완벽하게 잘 뽑아내는
회로를 쓰면 되겠죠. 그러한 회로가 뭐가 있죠? 학교 때 배우셨던 차동 회로가 있습니다. 차동 회로.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네.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에미터에다 공통 에미터에다가 정전류 회로를 묶고 양전을 이렇게 공급하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죠. 얘가 인풋, 네, 얘가 인, 얘가 아웃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 여기서 차동 회로가 이렇게 보듯이 두 개의 차만 뽑아내는 회로니까 당연히 입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를 IC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IC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OPMP입니다. OPMP. 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OPMP. 또 OPMP도 차동 회로를 기반으로 태어난 녀석이기 때문에 입력이 이제 두 개의 차만 뽑아내야 돼서 입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뭐 반전 입력, 비반전 입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이거를 차동 입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밸런스 입력이라는 거는 곧 차동 입력을 뜻하고요. 차동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단에 차동 신호, 차만 뽑아내는 신호, 차동 회로가 탑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입력단에서 전송 노이즈를 상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연히 OPMP 많이 쓰이겠죠. 1번 밸런스 신호를 수신하는 장비에서 입력단에는 OPMP를 많이 쓰거나 옛날에 반도체가 없던 시절에는 뭘 썼을까요? 네, 바로 트랜스포머를 썼습니다. 트랜스포머. 기호를 이렇게 그리죠. 트랜스포머는 이게 원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트랜스포머는 전방위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전방위적으로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이 그라운드 쪽으로 가면은 또 트랜스포머를 모르고서는 그라운드 설명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탭에 입력된 신호에 그 차가 해당하는 신호가 자장 신호로 변하고요. 이 자장 신호가 다시 전장 신호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측에는 1차 측의 신호에 그 차만 해당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차동처럼 나타나죠. 트랜스포머를 썼어요. 트랜스포머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밸런스 입력단은 OPMP 아니면은 트랜스포머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둘 다 CMRR 특성이 뭐 둘 다 좋은 놈이죠. 다 실제적으로 한번 OPMP의 데이터 시트를 열어서 CMRR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OPA2134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드는 OPMP의 데이터 시트고요. 이 한 몇천 원 정도 하는데 아마 오디오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OPMP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보면 커먼 모드 CMRR 리젝션에 대해서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커먼 모드 리젝션이 92죠. 이 86은 최저, 이거는 최대, 이거는 티피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MRR이 90dB란 얘기는 동상을 제거하는 능력이 90dB란 소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2227이라는 OPMP인데요. 아까 그 2134보다는 좀 더 비싸고 요 앰프는 특히 이제 그
CMRR 특성이 아주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CMRR 특성이 무려 120dB에요. 120dB.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CMRR이 120dB다. 이러한 얘기는 동상을 120dB 이하로 줄인다라는 뜻이고, 120dB면 몇 배죠? 60 더하기 60이니까 60이 이제 1000배라 그랬죠? 1000 곱하기 1000 해서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 이하로 동상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과정에서 유입된 노이즈를 100만 분의 1 이하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높은 OPMP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한 90dB 정도 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CMRR 특성이 90dB 정도 되는 OPMP가 제일 많고요. 트랜스포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트랜스포머. 요 트랜스포머의 데이터 시트는 룬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1579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하이 레벨 라인 인풋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입력단에 쓰는 트랜스포머죠. 그러니까 수신하는 트랜스포머. 여기에도 보면 CMRR 특성이 60dB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12kΩ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면 CMRR 특성을 60dB 이상 확보할 수 있다. 60dB면 1000분의 1 이하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트랜스만 써도 10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트랜스포머의 CMRR 능력은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룬달이라는 회사처럼 프로용 트랜스포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에서 나온 이 트랜스들은 이 CMRR 특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OPM 프로 쓰면은 뭐 대략 한 90dB,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CMRR 특성이 60dB,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60dB가 1000배, 60dB만 돼도 동상을 1000분의 1 이하로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에서 그림을 하나 퍼왔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무슨 그림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보면 핫, 콜드, 접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노이즈가 여기서 이제 일정한 시점에 똑같이 타면 수신 측에서는 위상을 반전시켜서 두 개를 합치면 노이즈가 상쇄된다는 그림이죠. 여기도 보면 분명히 핫, 콜드, 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핫, 콜드, 접지라고 부르시고요. 하이로우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핫, 콜드, 접지니까요. 해주시고, 요 그림도 보면 이제 아시겠죠? 요 그림도 보면 이러한 신호를 그냥 그대로 보내면 노이즈가 이렇게 타고 출력 측에도 노이즈가 나타나는데, 이거와 역상되는 신호를 하나 더 이렇게 보내주면 같이 이렇게 노이즈가 탈 것이고, 그래서 두 개의 신호를 결국은 빼주면 위상을 반전해서 합친다는 얘기는 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세히 나오죠. 시그널 A 더하기 노이즈에서 시그널 마이너스 A 더하기 노이즈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신호는 2배로 커지고
노이즈는 상쇄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밸런스고요. 이 그림 아시겠죠? 일단 밸런스 전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밸런스 전성을 위한 밸런스 전성을 위한 커넥터, 그 다음에 밸런스는 어떻게 레벨을 표시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